지금까지 저희가 위험도 평가 중에 정성적 평가 기법에 대해서 그 종류와 설계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평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위험도 평가의 다른 큰 파트인 정량적 평가 기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량적 평가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영어로는 Quantitative Risk Analysis, QRA라고 불리기도 하는 평가 방식으로 설비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견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사고로 전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사고의 결과를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예상되는 피해 범위 등을 예측해서 전체 시설의 위험을 정량적으로 결정하고 그 수치가 목표 수준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비상 조치를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알아보았던 정성적 평가들에 비해서 이 평가 방법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성적 평가 기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전 시간에 알아보았던 대체 승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암모니아 선박을 개발하는 경우에 이것이 마린 인더스트리에서 건조돼서 사용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한 정성적 평가 기법으로는 적절한 위험도 평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성적 기법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된 경험은 있지만 선박에서 사용된 경험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즉 암모니아 선박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린 인더스트리에서 암모니아 기술은 제한적 검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알려진 분야 또는 새로운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혁신성에서 레벨 2나 3의 수치로 평가가 되겠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위험도 평가가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이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통해서 정성적 기법의 한계인 경험에 따른 주관적 평가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험도 평가 수행 절차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기법과 정량적 평가 기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사용해서 수행될 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작업에 적합한 수행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비슷한 과정을 따라 수행이 되지만 과정 중에 행해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결과 또한 다른 타입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정성적 평가 방식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하면서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식별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를 식별한 이후에 식별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경험에 의존해 주관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된 위험도를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 방식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없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 도출이 가능하고 많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경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주관에 의해서 위험도가 판단이 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낮은 통찰력 수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량적 평가 방식의 경우에는 절차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수행이 되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험 요소 확인 단계에서는
정성적 기법이 활용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유의미한 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해내는 것을 목표로 공정 내에서 잠재되고 있는 위험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성적 기법이 활용이 되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기법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 빈도와 피해를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정성적 기법과는 다르게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위험 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위험도는 위험구역 100m 이런 것과 같이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이 되고 리스크 매트릭스와는 다르게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 정량적 기법은 앞서 언급된 정성적 기법의 단점인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의 다양한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 등을 통해서 위험도 결과값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수치로 도출을 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누구나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위험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수행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평가를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구체적인 안전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각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서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선적인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 투자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안전장치의 수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시설에 대한 위험성의 판단 자료로도 이를 활용을 할 수 있고 해당 시설 주변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경우 허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시의 영향 범위를 스크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한 비상 조치 계획도 수립이 가능하며 다양한 영향 모드 분석 같은 모델 등으로 사고 원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론적 접근 방식과 확률론적 접근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결과 기반의 분석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으로 안전에 중요한 기기나 설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즉, 분석 결과가 이 기준을 만족하면 작업자나 인근 개개인에 대한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확률론적 방식은 위험 기반 분석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결정하고 설계가 확률론적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방식을 수행 절차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식별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피해 결과만을 가지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확률이나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대로 평가가 수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론적 접근 방식은 결정론적 접근 방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위험 요소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대로 평가가 수행이 되고 결정론적 방법에서는 하지 못하는 기기나 설비의 성능 그리고 설계의 취약점 등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경제성과 같은 측면에서 좀 더 실용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방식이 나뉘게 된 이유로는 모든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O나 X 이렇게 결정론에만 근거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정의 경우에
대부분 결정론적 방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규정 또한 쉽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론적 방식만을 반영할 경우에 경제성 면에서 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확률론적 접근 방법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빌딩 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결정론적 방법에서는 빌딩의 건설 위치나 다른 기타 조건의 고려 없이 동일한 내진 강도 수준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짓는 빌딩과 도쿄에 짓는 빌딩은 같은 수준과 같은 규정을 토대로 지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지진이 굉장히 다수 발생을 하는 지역이고 또 이때 강한 진도의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지진만 뭐 1년에 1에서 2회 발생한다는 점이 아주 차이를 보이겠는데요. 따라서 동일한 내진 설계를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도쿄에 지어지는 빌딩은 강도 7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지진 발생 확률이나 발생 시 강도를 고려해서 서울에는 내진 설계를 강도 5만 적용한 규정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강도 1을 올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추가 자재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규정의 차이는 상당한 건설 비용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확률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빌딩 건설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의 건조 측면에서도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안만 항해하는 선박과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안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강한 파도를 만나는 상황이 적기 때문에 두 선박 사이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도 합리적으로 선박이 건조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LNG 추진 선박의 벙커링 시 세이프티 존 설정 관련해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 수행을 예로 들어보면은 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최악의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서 특정 지점이 안전한 구역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즉, 벙커링 스테이션에서 LNG가 유출되어서 폭발한다는 시나리오를 통해 위험 범위가 100m라고 확인이 된다면 유출이나 폭발의 확률에 상관없이 100m가 이렇게 세이프티 존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확률론적 접근 방식은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영향을 계산해서 위험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LNG의 유출이나 폭발의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세이프티 존이 25m로 작게 설정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의 데미지 스테이빌리티 관련해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정론적 접근 방식으로는 선박 어느 구획이 침수되어도 잔존 보건성이 요구가 되고 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선박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확률론적 접근 방식으로는 각 구획 또는 인접한 구역이 손상될 확률과 손상으로 인해 침수가 되어도 선박이 보건성을 유지할 확률을 곱한 다음에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여서 이것이 요구 구획 지수보다 크도록 선박이 설계되면 되겠습니다. 네, 각 선박 타입에 따라서 데미지 스테이빌리티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의 종류가 있겠고 이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론적 방식과 확률론적 방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각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식을 통해 선박 보건성을 유지하도록 선박이 설계가 됨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NG 선박의 연료 탱크의 위치와 관련된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적용되는 예입니다. IGC와 IGF 코드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LNG 퓨얼 탱크가 적절한 안전 거리 설정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률적인 안전거리 적용보다는 아래 수식과 같이 LNG 퓨얼 탱크로부터의 거리에 대해 확률론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일률적인 거리 설정이 아닌 보다 효율적으로 거리가 설정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FCN은 충돌 시 탱크의 영향을 받을 확률의 매개 변수이고, 이것은 뭐 길이 방향이라든지 측면 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깨질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확률론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결정론적 방법에 일률적 안전거리 적용이 아닌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지고 경제성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